자, 이제 6주차 두 번째 수업 제7장 노인 일자리 사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노인의 평생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노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도 앞서 말씀드렸던 노인의 5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노인의 사회 참여의 필요성,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의 개요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노인 사회활동의 지원 사업들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 수업 자료를 준비하면서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나 이런 곳에 많은 인터넷 자료들을 한번 검색을 같이 해봤는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자료는 어쨌든 교재에 충실하기 위해서 2016년 아니면 2015년의 자료들입니다. 현재 이제 추가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근거가 2015년 기준이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나머지 근래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수업을 진행을 해가면서 함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을 좀 참조를 미리 해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고 양해 말씀을 좀 구합니다. 노인의 사회활동과 이제 일자리의 사회 참여에 대한 필요성들은 이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그다음에 노인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 문제는 꼭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가 의학의 발달과 산업의 발달로 노인 인구의 평균 인구의 수명이 늘어났고요. 그런 문제들이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함께 공부하셨던 것처럼 외국의 사례는 예를 들어 80년, 100년, 200년에 걸쳐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 7%가 넘고 14%가 되는 고령 시대가 되는 게 그렇게 걸렸다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은 외국은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를 해왔던 거죠. 법도 만들고 정책도 만들고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노인분들하고 젊은 세대들 간의 세대 통합도 이루어가면서 그런 문제들이 적응을 해왔다라 그러면, 저희는 산업화 시대에 1950년대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금 노인이 된 이 시기, 그게 불과 30-40년? 더 짧게는 20년, 30년 말씀하시는 연구자도 계십니다만, 외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렇게 큰 사회 변화를 겪어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저희가 선진국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과정들이 충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나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뒷받침이나 동의가 없이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노인을 위한 복지 문제 정책이나 아니면 서비스들이 외국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했던 것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준비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노인분들이 바라는 어떤 수준에서의 서비스로는 부족한 현실이라는 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다가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노인의 사회 참여 부분도 같은 문제에서, 같은 맥락에서 바라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사회 참여에 관한 부분들이 외국에서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어떻게 현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 참여에 대한 국제적인 권고를 좀 보면요, 유엔에서는 각 회원국에 고령화 사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분들도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사회 통합이 될 수 있잖아요. 분리돼가지고는 사회가 긍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게 고령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노인의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 10월 16일에 유엔 총회 때는 1999년을 세계 노인의 해로 지정을 해서 노인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어떤 계기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1998년 1월 3일 날 세계 노인의 날 주제를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사회가 통합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했죠. 사회 통합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노인의 어떤 희생이나 아니면 고생이 수고가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현 세대에서 누리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풍요가 있는 거고요. 지금 현 세대가 산업 세대들이 생산 가능한 열심히 일해서 어른들을 공양하고 아이들을 키워나가면서 이러한 문화가 지속적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노인이 사회 참여가 중요하고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회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거를 일찍 유엔에서는 1998년서부터 주장을 해왔고 99년에는 세계 노인의 해로 지정을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슨 이야기냐? 노인의 사회적 공헌을 강조하고 노인의 사회 참여에 대한 중요성을 전 세계적으로 같이 어떤 이런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노인이 사회 참여를 했는데 왜 필요하냐? 노인 사회 참여의 필요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 참여는 첫 번째, 노인의 생활 만족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죠? 혼자서는 떨어져가 살 수가 없으시죠? 노인분들도 똑같죠. 젊어서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일도 하시고 사회활동을 통해서 바쁘게 사셨죠. 근데 이제 노인이 되면 조금 이제 한 발짝 두 발짝 떨어져서 좀 지내기 시작을 하죠. 큰 문제는 이제 누이, 고독의 문제다라고까지 사회 문제의 큰 화두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노인이 사회에 참여하는 필요는 노인의 생활 만족도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회 참여는 성공적인 노화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회 참여를 통해서 건강도 가지실 수 있고요. 사회적인 교류를 통해서 외로움이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예상되는 사회 문제들을 다 풀어나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성공적으로 나이 들어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회 참여는 바로 건강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성장도 촉진하고요. 사회 관계망을 유지하는 데도 기여하고요. 사회 통합을 전진시켜줍니다. 사회 참여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개선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참여는 고령 사회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참여는 노년기 발달과 수용에 아주 크게 기여합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보면 마지막에 자아실현, 자존감의 욕구, 네 번째 자존감의 욕구, 다섯 번째 자아실현의 욕구잖아요. 그 자아실현을 위한 욕구는 사회 참여를 통해 사회 안에서 활동을 할 때 그렇게 달성할 수 있는 욕구가 되겠습니다. 혼자 뚝 떨어져 있다. 로빈슨 크루소나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것처럼 전혀 다른 사회예요. 아니면 전혀 혼자서 지내고 있다라고 그러면 자아실현을 한다? 그러면 그런 자아실현의 목적이나 가지실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하시는 것처럼 사회 참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일상을 내가 살아왔던 이곳에서 함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자아실현도 하고 자신의 발달과학을 수행을 할 수 있죠.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회 참여를 통해서 자기의 행동, 자기 활동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노인 일자리 사업, 사회 참여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노인들이 사회 참여를 어떻게 할 거냐?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노인들만의 어떤 특색을 살려서 그분들이 일자리도 참여를 하시고 활동을 통해서 적지만 급여도 받으시고 그럼으로써 노인의 경제적인 어떤 생활에서도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미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이제 노인 사회 참여 활동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일자리 사업의 사업 목적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적극적인 사회 참여 및 건강 증진 등으로 노인 문제를 예방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하고 또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 및 민간 참여 도모를 통한 은퇴 전후 준비 및 노인 세계교육 등 노인 인력 교육 연계를 통한 사회교육 복지 향상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회 통합을 하고 건강하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특히나 이제 계속 주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노인분들이 이제 60세, 81세까지 평균 연령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남은 긴 시간을 일자리를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활성화되실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과 어울리시고 또 자기의 노후 준비도 하고 그럼으로써 사회통합을 하고 건강정진도 하고 자신의 발달과도 달성하고 하는 일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삶의 의미도 찾고 건강도 찾고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이제 노인 공익형 일자리 사업, 아이를 돌보는 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노노케어, 건강한 노인이 좀 불편해지신 노인분들을 돌보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사회 참여를 하고 계시죠. 아마 주변에서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런 일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자, 같이 교재 127페이지 중간 정도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업 근거는 어디 있느냐 그러면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근로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국가나 지역사회가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 127페이지 중간에 노인복지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가 사업 근거 노인복지법 제23조라고 했는데요. 제23조는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23조의 2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지역봉사 지도원 유총 및 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인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것처럼 노인분들이 일할 능력이 더 건강이 좋으시고 일할 의욕이 있으시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주는 게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걸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런 전담기관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노인생활 지도사나 아니면 노인생활관리사 또 뭐 요양보호하는 많은 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전담기관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일자리에 관한 부분들도 한국에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중앙기관이 있습니다. 서울에. 그리고 각 지방마다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없으면 그런 지사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여기 되어 있는 것처럼 노인 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이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대한노인회에 국가기관으로는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있고요. 그래서 노인일자리지원센터가 광역시도별로 그 다음에 북부, 중부 뭐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고요. 충남도권에는 없습니다. 충남은 그냥 중부기관으로 들어있어서 대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하고 있는데 다만 그렇게 되면 여기 23조의 2에 있는 것처럼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대한노인회나 아니면 지역별로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는 조직들을 통해서 그런 사업들을 위탁 아니면 이렇게 전부 위탁 계약을 맺어서 그런 부분들이 기관들에서 대신 업무 수행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노인일자리지원센터에 들어가 보니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도 거기에 있는 자료들도 많이 참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업 근거로서 노인 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하고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의 제11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같이 공부를 해본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사업 목적이나 사업 근거는 저희가 불러갔고, 그럼 노인 일자리에 대한 추진 방향은 어떻게 하느냐? 노인의 다양한 일자리나 사회활동을 지원을 통해서 노인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방향이다라는 겁니다. 노인분들이 그냥 은퇴했다고 해서 물러서서 아무 소일이나 하고 무의하게 일거리 없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이런 일자리나 사회 참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사회활동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노인분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게 바로 노인 일자리 추진 방향에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공공분야, 정부 공공분야 일자리입니다. 내실화 및 근무시간 탄력 시범제 운영제 시범 실시를 통해서 일주일에 하루에 3-4시간, 일주일에 한 3일, 4일, 월 20만원, 사회에서 유용성 분야 중심 이런 정부 공공분야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잘못된 게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서 2018년, 19년 기준으로 보면 1, 3, 4시간 주 3, 4일에서 월 27만 원 것입니다. 한국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에 가서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기간 저거로 되어 있어, 자료로 되어 있는 것이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17년 기준이네요. 2019년 기준으로는, 2020년 기준으로는 이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주 3일에서 4일 정도를 하셨을 때 최대한 하시면 월 27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일자리 공공 부분에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분야 일자리, 이런 민간 분야 일자리는 이제 경쟁력 있는 사업단 및 기관으로 집행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력 활성화를 토대로 하고 있는 첫 번째 시장형 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 분야 퇴직자 및 직능단체 전문 노인 인력을 활성화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요. 노인 채용을 한 우수한 민간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홍보하고 표창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우수한 활동을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평가하고 시행을 통해서 이런 일자리 추진 방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실까요? 첫 번째가 공익활동 사업 부분입니다. 시장형 사업단은 인력 파견형, 시장형, 창업 모델형, 그 다음에 또 인력 파견형 사업단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인력 파견 사업단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산 기준이 된 거 2017년 기준으로 보면 보통 국가에서 50%, 서울은 뭐 30% 정도 이렇게 지원을 안 하네요. 그래서 활동비로 월 22만 원, 아까 말씀드린 2020년 기준으로는 월 개인분들한테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27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시범사업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기준들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가 공익형, 두 번째가 인력 파견형, 세 번째가 시장형, 네 번째가 재능 나눔 활동형,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고령 친화 기업,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시니어 인턴십. 이렇게 해서 크게 노인 활동 지원 사업은 6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익형 먼저 보도록 할까요? 공익형은 교재 129페이지 딱 보시면 공익형 사업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공익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사회적으로 유용성이 강한 일자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 기술이 없거나 고연령 등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노인층에게 사회에 공헌할 기회를 제공하여 참여 노인의 자존감을 보충시키는 것. 그 다음에 지자체 고유 업무 영역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자체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것. 저비용, 고효율. 단순한 업무나 안내 업무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보건소에
창구에서 민원 접수하거나 하는 그런 업무들, 그 다음에 민원실에 업무 분류를 하기 위해 처음 오신 분들 당황스럽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내해 주시는 분들, 어떤 업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처리 과정들을 소개해 주거나 안내해 주시는 그런 일들,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겠죠. 공무원들 고비용인데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니까 이런 업무를 통해서 노인분들한테는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공무원들한테는 업무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공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추진을 통해서 지역사회 현안 문제를 예방하고 또는 현안 문제를 예방하는 분에 완화하는 분의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일들이 바로 공익형 사업 종류 사업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교재 12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공익형 사업 종류는 유형으로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노노케어, 그 다음에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에 대한 봉사, 그다음에 경륜, 전수활동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구별을 할 수 있고요. 세부활동에는 노노케어는 말 그대로 노인을 돌봐드리는 거죠. 혼자 사셨던 노인이거나 아니면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가족이 없어서 아니면 자녀가 없으셔서 돌봐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없으실 때 건강하신 노인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노인분들을 돌봐주는 일입니다. 노노케어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노인 취약가구를 방문해서 일상생활을 안전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말벗 활동도 하고 생활 실태 점검들을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만약에 이게 민간 사업이었다면 노인 생활 지도사,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공익형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노케어의 한 종류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취약계층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봉사나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한부모 가족, 또 청소년에 대한 선도, 그 다음에 생활시설 이용자에 대한 지원들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공공시설 봉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육시설에 대한 봉사,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뭐 이런 공공기관들이죠.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문화재 시설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지역사회 환경개선 사업, 주정차 질서 개도 사업,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모니터링 사업, 뭐 이제 기타 이렇게 해서 공공시설에 대한 봉사를 통해서 공익형 사업으로 정하고 있고요. 경륜전수 활동, 오랜 시간 뭐 이렇게 전문직이 계셨거나 아니면 전문 경험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랜 시간 한 군데서 일을 하시고 가지고 계시는 어떤 노하우들을 경륜들을 전수하기 위한 활동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건강색 체조, 취미생활지도, 문화공연, 체험활동 지원, 경륜 전수활동 기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젊은 아이들, 학생들한테 오랜 경험들을 이제 전수해 주시는 활동들을 하는 이적 툴로도 가동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공익을 위한 사업들이 바로 공익형 사업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인력파괴형 사업단, 교재 130페이지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체계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파견해서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리. 이거는 이제 수요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구했던 자리에 인력 풀을 만들어 두었다가 기관들이 신청해 오면 하죠. 근데 이제 그냥 있으면 신청 안 하겠죠. 그래서 노인 인력을 받아들이시게 되면 지원들을 국가에서 지원들을 합니다. 노인 한 분당 얼마씩 지원, 기업체에도 지원을 해주고 노인분들한테도 지원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력 확인을 사업을 하고요. 교재 7-3 130페이지 교재를 좀 보시면 유형으로는 관리사무 종사자, 그 다음에 공공 전문직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업 숙련 종사자, 기능업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그 다음에 생산, 제조, 단순, 노무직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인력 파견을 통한 이제 사업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인력 파견의 사업단의 목적은 부수적 수입이나 어느 정도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일을 계속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건강한 노인분들이 이런 인력 파견형 사업을 지원을 많이 하시게 되고요. 시장 진입에 성공한 일자리에 대한 재교육,
대체 파견 등의 사후 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인 민간분야 일자리가 계속 누적될 수 있도록 노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노인들이 적당한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이 바로 인력 파견형 사업단의 업무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시장형 사업단. 시장형 사업단은 이제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거고 일정 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 소득으로 연중히 운영하는 어떤 그런 일자리 사업단이고요. 교재 131페이지 보시면 공동작업형, 그다음에 제조 판매형, 전문 서비스형 뭐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시장형 사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형 사업단의 목적은 장기적인 근로와 안정된 소득을 희망하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국가 지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재능 나눔 활동입니다. 재능 나눔 활동 노인 일자리는 노인의 과거 경륜과 지식, 재능을 상담, 학습, 지도, 문예 등의 활동에서 활용하는 그런 일자리 사업입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노인 안전 예방 활동, 또 상담 활동, 학습 활동, 문예 활동, 기타 활동들을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요. 내용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인의 전문 어떤 경험들을 나이가 드셔서도 계속 전수하실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총 6개월간 월 10시간 정도 10만 원 내외의 활동비를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령 친화 사업입니다. 고령 친화 기업은 시장형 사업단, 자립형 시장형 사업단, 모기업 연계형. 그래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중에 특히나 이제 노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은 따로 만들어서 친화 기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다음에 시니어 직능형 사업, 퇴직 노인의 숙명 기술과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어떤 일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업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제 고령 친화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시니어 인턴십. 시니어 인턴십은 인턴 훈련생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27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기업이 원하는 직무에 인턴으로 계속 고용하게 되는 일자리죠. 어르신들이 인턴으로 와서 하시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을 그런 일들을 하면 지원을 하고 어떤 일이 있느냐? 요즘 젊은 분들 일자리 없다라고 해서 3D 업종이나 아니면 이제 단순한 업무에 회사에서는 이제 고령 많은 노무 일을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런 일에는 참여를 많이 안 하시죠. 그러면 그런 일에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가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에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어르신들한테는 급여를 그 기업에서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바로 시니어 인턴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6가지 노인 활동 지원 사업은 이렇게 6가지로 크게 구별을 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고 사회적으로 사회 통합을 위해서 하는 일들 중에서는 바로 제일 중요한 게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6가지 공공형, 인력 파견형, 그다음에 시장형, 그다음에 재능 나눔 활동형, 고령 친화 기업, 시니어 인턴십 이렇게 6가지로 노인분들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일자리에 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한국 노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한국 노인 지원재단 한국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 설명드렸던 노인분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2020년도 그동안
노인 일자리 친화 기업을 신청하시는 방법이나 아니면 노인분들을 일자리를 찾기 위한 어떤 방법들, 교육들, 홍보들 하는 일들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참고하시면 노인 일자리에 관한 부분들,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들은 공부를 추가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한국노인 일자리 지원재단 센터를 한번 찾아보시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잘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노인의 평생교육, 그다음에 노인의 사회참여 및 일자리에 대한 공부를 같이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장, 7장과 8장을 합쳐서 노인 자원봉사와 노인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